안녕하세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며 살아가는 어그리기어입니다.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끝없는 궤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같다는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고 하다하다 헌법재판소 주요 증인 홍장원과 곽종군의 내란 프레임과 조작, 음모론까지 주장하더니 아예 군인들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라는 망상에 빠진 주장까지 펼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윤석열은 쿠데타 내란 수괴가 아니라 스스로 분노조절 장애와 피해망상에 빠진 광인을 연기하며 심신미약자로 감형받으려는 잡범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 의심마저 생길 정도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증인은 김용현, 홍장원, 곽종근 그리고 다른 고위직 증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 국회 봉쇄 현장에 투입된 707 특임단 김현태 단장입니다. 그의 결정적 증언으로 이미 탄핵 판결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지난번 눈물의 인터뷰 때와 달리 김현태 단장의 입장이 바뀐 건가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려는 영상들과 그걸 의도한 변호인들의 질문만 있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김현태 단장은 윤석열의 탄핵 판결을 확정시키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과연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증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증인이 국회로 들어간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죠. 곽종근 사령관과 테이저건, 공포탄, 전기단수 그런 건 없죠.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문에 있을 때 밖에서 통화한 내용이고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기를 차단한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곽종근한테 실제로 증인이 들은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저한테 전달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런 약간 뉘앙스. 그러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윤석열 변호인은 김현태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게 없었다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김현태는 150명. 정확한 숫자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결국 변호인은 김현태가 당연히 못 받을 지시들을 골라 질문하며 정해진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안감힘을 씁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받은 말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면서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죠. 라고 묻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런 식의 의미 없는 황당한 질문을 변호인은 계속 이어갑니다.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상황은 요원들을 빼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됐던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번 탄핵 재판 전체를 뒤흔들고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었던 고도의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의원 아니고 요원이라는 궤변을 현장 지휘관이 동의한다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현태, 당신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아주 무서운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의 간절한 바램과 달리 김현태는 현명하게 거절하며 변호인은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누가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안보폰으로 전화한 겁니다. 그 사실과 다른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를 통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윤석열 변호인이 사실과 다르게 반대로 말하자 김현태는 즉시 그게 아니라고 바로잡습니다. 과연 윤석열 변호인의 실수였을까요? 윤석열 변호인은 김현태 증인에게 그날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을 유도 신문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 변호인과 헌법재판관들은
판결을 결정할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국회에 출동할 때 실탄 가지고 갔습니까? 실탄은 예비로 네. 헬기 한 대당 네. 8명, 개인당 그러니까 5.5mm 10발, 예. 9mm 10발을 출동을 할 때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돼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재판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단어 하나하나 따지고 물어보던 정영식 재판관조차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물은 후에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다는 듯 신문을 종료합니다. 공간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 판결을 결정할 두 번째 핵심 질문을 김영두 재판관이 묻습니다.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화상 마이크가 켜져서 다른 특수부대원들까지 다 들었는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조서 내용을 보면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곽종근 특수사령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받고 지휘하는 과정이 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고 실제로 명령을 지시받은 부대는 실탄으로 준무장 한 채 국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 책임자가 직접 증언한다면 그러한 사실관계는 어떠한 것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어떠한 궤변과 변론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탄핵 이후에 극우 보수가 언젠가 집권하는 날 대통령 사면을 통해 정치적 복권을 노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신가요?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199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과 2년 뒤 대통령 선거 후에 사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7년 후에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내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댓글과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